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늦은 오후, 거실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전화기는 오늘도 무심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릴 뿐, 집 안에는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한 정막만이 감돕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일했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건만 정작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곁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참으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 넉넉하고 번듯한 사회적 지위까지 갖추었음에도 밥 한 끼 편하게 먹자는 이가 없어 홀로 식탁을 마주하는 쓸쓸한 노년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은 낡은 외투와 빈손뿐이어도 주변에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노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는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지갑의 두께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지만 인격의 향기로 맺은 관계는 세월이 갈수록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마치 방 한 구석에 무심하게 놓인 잘 익은 모과가 아무 말 없이도 그 은은하고 깊은 향기로 사람의 발길을 저절로 멈추게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머물고 싶게 만드는 힘,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당신이라는 사람이 뿜어내는 태도와 분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애타는 마음에 건넨 한마디가 어머니,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라는 차가운 반응으로 돌아올 때 걱정되어서 해준 조언이 후배들에게는 그저 듣기 싫은 꼰대의 잔소리로 치부될 때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비참함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찻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릴 만큼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화를 내면 그나마 이어진 끈마저 끊어질까 두려워 쓴 찬물과 함께 감정을 꿀꺽 삼키는 그 심정을 저 또한 깊이 이해합니다. 늙어감에 따라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서러운데 마음마저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가는 기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형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그릇의 모양이 시대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드는 어른들에게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수려하고 재산이 많아도 이것 하나가 없으면 말년에 고립을 면치 못하고 반대로 이것만 있다면 당신이 굳이 오라고 손짓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머물기를 자청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관계의 열쇠를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내면에 이미 잠들어 있던 지혜를 다시 깨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랜만에 들른 자녀의 집, 소파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보거나 싱크대에 가득 찬 설거지 거리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게 됩니다. 힘들어하는 자식을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고 싶은 그 애틋한 사랑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퇴근하고 돌아온 자녀가 말끔해진 집안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어딘가 난처하고 불편한 기색을 비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시지 그러셔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돋고도 욕먹는 것 같아 서운한 감정이 왈칵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도와준다는 행위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역학관계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은연중에 나는 능력이 있고
너는 부족하다라는 전제를 깔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고마움과 동시에 자신의 살림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는 묘한 자책감과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맷돌을 돌리는 이치와 같습니다. 혼자 돌리기 버거운 무거운 맷돌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상대를 밀쳐내고 내가 대신 돌려버린다면 상대는 할 일을 잃고 멍하니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순간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는 노동의 리듬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소음이 되고 맙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어른은 맷돌의 손잡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앉아 함께 손잡이를 쥐어줍니다. 내가 다 해줄게. 너는 쉬어라라고 말하며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는 대신 이 이불 빨래 혼자 하긴 무거우니 우리 같이 털어볼까? 청해 보십시오.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맞잡는 협력이 될 때 상대는 부담감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당신을 든든한 동료로 인식하게 됩니다. 식탁을 차릴 때도 내가 차릴 테니 앉아 있어라 보다는 나는 수저를 놓을 테니 너는 물을 좀 따라주겠니? 라고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아직도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온전한 성인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최고의 존중 표시입니다. 함께 땀 흘리고 마주보며 웃는 그 짧은 순간들이 쌓여 당신은 어려운 시부모님이나 불편한 상사가 아닌 함께 있으면 일이 즐거워지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려 90%의 어르신들이 대화 도중 무심코 내뱉는 이 말버릇 때문에 기껏 좁혀진 자식들과의 거리가 다시 안드로메다만큼 멀어지곤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 혹은 젊은 후배들이 어르신, 이건 저희가 할 테니 그냥 앉아서 쉬세요라고 말할 때 순간적으로 가슴 한구석에서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분명 당신의 관절을 걱정하고 예우를 갖추어 한 말이었을 텐데 듣는 우리의 귀에는 이제 늙고 굼떠서 방해만 되니 비켜 계세요라는 비난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 마음의 꼬임입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덜덜 떨다가 따뜻한 아랫목으로 들어오면 안경에 하얗게 성에가 끼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 우리 눈앞에 있는 가족들이 웃고 있어도 성에 낀 안경 너머로는 그 표정이 찌푸린 것인지 비웃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뿌연 성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쓸모없는 노인이 되어간다는 두려움, 즉 자격지심입니다. 내 안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에 타인의 평범한 배려조차 나를 무시하는 공격으로 오해하고 방어적으로 가시돋친 말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됐다. 내가 늙어서 집만 되는구나 라고 쏘아붙이는 순간 상대는 억울함에 입을 다물게 되고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부디 안경을 벗어 옷자락으로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말을 번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직독하십시오. 쉬세요는 당신이 편안하길 바랍니다라는 사랑의 언어이지 비키세요라는 배척의 언어가 아닙니다. 상대의 의도를 넘겨짚지 않고 아이고 늙은이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고맙다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꼬였던 매듭은 스르르 풀리고 대화는 물 흐르듯 이어집니다. 당신이 꼬아서 듣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안경의 성에만 닦아내도 당신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눈빛이 사실은 존경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눈을 맑게 하려 해도 자꾸만 우리를 위축들게 만드는 근원적인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쭈글쭈글한 주름과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이 초라한 노화의 증거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관 비밀번호가 갑자기 기억나지 않아 식은땀을 흘리거나 방금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찾지 못해 온 집안을 헤맬 때 우리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흘려 식탁볼을 더럽히는 순간 이제 나도 끝이구나라는 비참한 생각이 뇌리를 스치며 가족들 앞에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시력이 나빠진 것은 눈이라는 기관의 문제이지 당신이라는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은 뇌의 저장 용량이 가득 찼다는 신호일 뿐 당신의 지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늙음이라는 물리적인 사실에 부끄러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덧칠하여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시골 장독대에 놓인 오래된 항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공장에서 다 찍어낸 매끈한 플라스틱 용기는 흠집 하나 없이 반짝거리지만 그 안에서는 결코 깊은 장맛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반면 세월의 풍파를 맞아 겉표면이 거칠어지고 미세한 숨구멍이 생긴 투박한 옹기 항아리는 바로 그 틈을 통해 바람과 햇살을 받아들이며 콩을 발효시킵니다. 그 숨구멍은 깨진 틈이 아니라 맛이 깊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로입니다. 당신의 주름과 건망증은 망가진 흔적이 아니라 인생을 맛있게 숙성시켜온 훈장과도 같은 숨구멍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애쓰며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요즘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내가 좀 읽어주겠니? 라고 쿨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신기하게도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웃으며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못난 노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까지도 포용할 줄 아는 여유로운 어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의 솔직함은 상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빈틈으로 타인이 들어와 당신을 돕게 만드는 따뜻한 초대장이 됩니다. 완벽하려고 애쓸수록 사람은 고립되지만 빈틈을 내어줄 때 비로소 사람은 연결됩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맺는 법, 같이 하기, 마음을 지키는 법이 있는 그대로 듣기,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 사실과 감정 분리하기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일 때 당신의 노년은 과연 어떤 풍경으로 완성될까요? 서두에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어떤 노년을 고독하게 만들고 어떤 노년을 사람 향기 가득한 풍요로움으로 이끄는지 말입니다. 이제 그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은 지갑 속의 지폐 한 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당신의 품에 있었습니다. 도와줄게라는 일방적인 선의 대신 같이 하자라고 손을 내미는 동등한 존중, 타인의 말을 꼬아 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투명한 마음, 그리고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이게 나야 라고 웃으며 보여주는 솔직한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마을 어귀마다 한 그루씩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를 떠올려 봅니다. 그 나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 그늘로 들어오라고 소리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자리에서 묵묵히 가지를 넓게 벌리고 시원한 그늘을 들이운 채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농사일에 지친 농부도 땀 흘리며 뛰어놀던 아이들도 결국은 그 나무 아래로 모여듭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가면 다리를 뻗고 쉴 수 있는 편안함이 있고 누구도 내치지 않는 넉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대접받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넉넉한 그늘이 되어 사람들이 쉬어갈 곁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당신의 기억력이 조금 흐릿해지고 동작이 느려진들 어떻습니까? 그 빈틈은 오히려 자녀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당신을 도우며 가까울 수 있는 따뜻한 창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완벽하지 않아서 당신은 더 인간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내일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이를 보거든 이리 줘, 내가 할게라고 빼서 들지 마시고 우리 이거 같이 한번 들어볼까? 라고 틀며시 곁에 서 보십시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공기의 온도를 바꾸고 상대의 눈빛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억지로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사람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따뜻한 저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그 귀한 경험을 나누어 주신다면 이 공간을 찾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한 밤을 기원합니다.